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되게 잘 만들어요. 잘 만들고 많이 만들고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브랜드 중에서는 현대 테라타워가 상위권 1, 2등 하고 그래요. 잘 뺍니다. 근데 테라타워 지금 우리가 제일 관심 갖고 보고 있는 테라타워가 어디 테라타워죠? 갈배. 네, 갈배 테라타워. 그 전에는 어디가 있었죠? 다산은 아닙니다. 하나. 네? 테라타워 어디죠? 광명 아닙니다. 광명에도 있고요. 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기흥에도 있고요. 기흥이 어디 쪽이죠? 기흥이 저 남부 쪽. 그 저거 지도 줘 보실래요? 그냥 여기는 왜 기흥이 표기가 안 됐어요? 이렇게 용인으로 해놨어요. 아, 영인 쪽으로.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남쪽에 저희하고 좀 반대쪽 방향입니다. 자, 기흥에도 있고 광명에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맨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디 있죠? 문정동. 문정동도 테라타워입니다. 문정동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자, 그러면 어쨌든 기흥에 테라타워가 딱 들어갑니다. 몇 개 호실 들어갔나요? 한 700개. 700개 정도 들어갔는데 기흥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이게 기흥이 최초였, 이거 테라타워 최초였나요? 네. 이 이후로 공급 예정이 일부러 조금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기흥 이쪽에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판매 전략으로 잡았던 컨셉이 뭐였냐면은 그 뭐냐? 갑자기 생각났어요. 삼성 반도체. 그 옆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청업체들이 거기서 뭐 계약이 끝나면 그 본사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데 계약이 끝나면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실 걱정 안 해도 되고 실수요자들이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투자자들도 안전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 대기업의 수요를 확정 수요죠? 확정 수요? 맞나요? 네. 확정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막상 준공이 딱 떨어지고 가보면 많이 비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확정 수요가 제가 오류가 난 거죠. 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삼성 그 반도체 건물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그 본사 사람들도 근무를 하고요. 하청업체 사람들도 여기 안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근무를 하면 여기 본사 사람들과 같은 그 복지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기 싫은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뻐기는 거예요. 나가야만 하는데 그냥 안 나가고 뻐기는 거예요. 이런 변수를 생각 당연히 못했겠죠. 그냥 이론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뻐기는 것까지 어떻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뻐겼는데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오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시점이 6월이라고 해요. 올 6월. 그러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 시기가 된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준공이 언제 됐죠? 올 초에 됐나요? 작년에. 작년에 됐죠. 그러니까 그 텀이 긴 거예요. 텀이 준공과 실제로 이제 입주하는 시기 있죠. 요 텀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공실이라는 게 생기죠. 공실이 많아지면 여기에 이제 심리가 반영을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게 공실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둘러보면 다 공실이고 얘네들이 나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 이러니까는 가격이 마이너스 P를 형성을 하기도 하고 분양이 안 끝난 데들도 있어요. 몇 개 호실이 안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시점을 지금이라고 봤을 때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계속 안 될까요? 그거 역시 알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실이 해소되기 시작을 하면
이 심리도 거기에 맞춰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심리가 반영이 되면 그게 이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테라타워. 어디 테라타워? 운정동 테라타워. 옛날에 2010 한 5, 6년도쯤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여기를 보러 가자 그랬었어요. 근데 전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뭔지 아예 모르고 지식산업센터가 뭔지도 모르겠고 학교 다니는 길이 문중동을 지나쳐 가야 돼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크게 관심 갖고 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뭐 그런 걸 집이나 하나 더 사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빌딩 사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빌딩 사자 좋네요. 그런 멍청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여기를 꼭 보러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보러 갔어요. 그래갖고 좋대요.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제가 막 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못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이 문정동에 지식산업센터 최초로 들어간 게 언제라 그랬죠? 2012년. 네, 2012년. 이때 들어갔었을 때 분양가가 900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또 지식산업센터들이 새로 분양을 합니다. 분양가 얼마였을까요? 왜? 운정동이요? 네, 900이 분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안 나가니까 새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웃긴 거였는데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분양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팔리겠냐고 여기 또 안 팔렸는데. 좋은 옷이랑 팔리겠죠. 근데 또 좋은 옷이 바로바로 나갑니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2012년도에 900의 분양을 받았어요. 여기 분양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게 이렇게 가다가 살짝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심리. 네, 심리가 반영을 공실이 어마어마했어요. 너무 많이 지었고 공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버티다가 이자만 계속 내야 되니까 이걸 못 버티고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손절하고 털고 막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2016년도가 딱 돼가지고 또 다시 900으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붐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붐이 일어나. 지식산업센터 붐이 일어나더니 한 2017년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죠. 2,400.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1,400, 1,800, 작년까지 1,800이었다 갑자기 2,400을 딱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얘도 망했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땅 해가지고 빵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또 언제까지 잘 되리란 보장은 없는 거고, 그렇죠? 시작에 빌빌대 언제까지 안 되리란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끝에까지 플랜을 짜줄 수 있으면 조금 더 고객한테 신뢰를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거 무조건 올라요. 사두세요. 병원에 딱 가. 이 약 먹으면은 다 나요. 하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 약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언제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남양주에서 넘어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서 같이 합류를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남양주 얘기를 조금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왕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거랑도 호재가 겹치니까 아셔야 돼요. 왕숙에서 4km를 가면은 별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갈매라는 동네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밑으로 가면은 가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별내하고 갈매하고 가산하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지식산업센터가 15개 동이 있어요.
많죠? 많죠? 이게 다 차일까요? 안 차죠? 그래서 여기 별내에 2016년도에 분양을 했었던 동강 뮤즈타워 71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오케이? 710만 원에 분양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망한 케이스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망한 케이스였어요. 왜? 타이밍이 타이밍이 너무 구렸어요. 무슨 타이밍? 준공 타이밍이 너무 구렸어요. 202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는 왕숙에 대한 게 없었단 말이죠. 왕숙에서 뭐가 삐져나오고 뭐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하나의 잠재 수요였던 거죠. 잠재 수요. 넘어올 수도 있는 예비 수요.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예비 수요. 그냥 만들어 놨는데 얘는 2020년도에 딱 준공이 떨어져가지고 미분양이에요. 그리고 공실이 너무 많은 거 딱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한 칸 다 비어 있었어요. 불과 언제까지? 그렇죠. 아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랬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야.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제가 CCTV 봤거든요. 직접 가보진 않고 거기 이제 관리 업체 CCTV를 봤는데 빈대가 없습니다. 꽉 찼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그러면 2016년도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2020년도까지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어요. 얼마나 벌었냐면 지금 1,03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평당. 그러면 평당 300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한 칸이 40평짜리 기준으로 얼마 들어갔죠? 한 3천 들어갔습니다. 한 칸 기준으로. 3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얼마 벌었죠? 1억 2천 번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16년도에 분양받은 사람도 1억 2천을 벌었고요. 20년도에 산 사람도 1억 2천을 번 겁니다. 이때부터 오른 거니까. 그렇죠? 그럼 비교적 누가 더 이득이죠? 나중에 산 사람이 더 이득인데 그러면은 누가 더 손해죠? 한 사람이 제일 손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가 성공했고 뭐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항상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점을 손님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되는데 아무튼 다시 여기가 좀 삐져가지고 자, 이 별내에서 처음에 분양을 시작을 했었던 게 이제 700대부터 분양을 해서 쭉 올라가지고 별내 그리너리 마지막 분양을 했었던 게 평균 1,000만 원에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오른 거예요. 얘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더 비싸죠? 지금 1,100, 1,200을 준다고 해도 파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리고 이거 손님한테 평당 얼마가 올라요라고 얘기를 하면 손님들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맨날 이거 보고 있으니까는 평당 100만 원, 그러면 40평당 4천만 원. 그렇죠? 평당 300 오르면 1억 오르는 거고 이렇게 알지만 손님들은 잘 몰라요. 그 손님들한테는 그냥 피가 몇 천만 원 붙었다, 몇 억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이 붙었으면은 40평짜리 기준으로 8천 먹은 거예요. 8천. 그렇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잖아.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오르면은 그냥 100% 수익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200만 원이 오르면은 200% 수익률이라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럼 700은 70만 원만 올라도 100% 수익률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별내, 갈매, 다산 할 것도 없이 갈매도 700대 분양을 했고 다산도 700대 분양을 했고 별내도 7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와서 지금 다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다 떼돈 번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왕숙이라는 이 잠재 수요가 이제 확정 수요가 돼버린 거죠. 확정 수요. 그렇죠. 얘네가 안 움직이면 어떡해?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안 움직일 수가 없죠. 안 움직이면 어떡해? 그럼 아까 기흥 테라타워 꼴 나는 건데 안 움직이면 어떡해? 안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경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좋아하지 않아요. 안전한 거죠. 그렇죠. 그럼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좀 가끔 모순되는 건데 통계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경험해 본 거는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거야.
왜? 자기가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고 주위에서 아파트 하면 다 잘 되니까 그게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랑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바로 1년 전에 교산이라는 동네에서 본 거야. 어떻게 올랐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왕숙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뜨거워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산을 볼게요. 교산은 어디 있을까요? 교산은 하남에 있습니다. 하남. 3기 신도시로 왕숙, 교산, 광명. 3기 신도시는 다시 왕숙, 교산, 광명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교산은 미사 옆에 붙어 있습니다. 미사 옆에. 미사 옆에 붙어 있어요. 미사에도 지식산업센터가 16개가 있습니다. 맞죠? 네. 남양주는 이따만한데 15개밖에 없는데 미사는 요만한데도 16개나 있어요. 많죠. 뭐 테크노밸리니까 많아야지. 무슨 안 되지? 많아야죠. 자, 교산에 토지 보상, 이 교산도 3기 신도시로 발표가 됐는데 얘가 왕숙보다 일찍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왕숙보다 1년이 빠릅니다. 토지 보상도 왕숙보다 1년이 빠르고요. 토지 입찰도 1년 빠르고요. 철거 명령도 1년 빠릅니다. 다 왕숙보다 1년 빨라요. 1년 빠르니까 이 교산에서 있었던 일을 1년 뒤에 왕숙을 쳐다보니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하죠. 어쩔 수 없죠. 신도시가 이주를 하고 새로 짓는 과정이 다 똑같으니까. 자, 이 교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니 기업체 수가 2,200개더라.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200개가 동시에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띄엄띄엄 나오면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2,200개의 기업체가 동시에 다 튀어나와가지고 똑같이 자기 월세나 매매를 하려고 달려들면은요, 당연히 과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는 언제일까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자, 이 미사에 유원 테크노밸리, 인천에 유원 테크노밸리 받으셨다 그랬죠? 미사에도 유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유원 테크노밸리가 2016년도에 평당 650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40평 기준으로 할까요? 40평 기준으로 얼마죠? 2,600이죠? 네. 2억 6천이니까 10% 들어가서 2,600입니다. 맞죠? 2,600입니다. 자, 쭉쭉쭉 가서 2020년도 준공이에요. 2020년도에 얼마였을까요? 650. 650. 안타깝게도 650. 미분양이었습니다. 미분양. 그래서 매매를 할 바에는 분양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고요? 네. 공부 실주가 없으니까. 네. 교산이 확정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애매했어요. 그리고 공급이 많았습니다. 유원 테크노밸리가 커요. 그래서 2,000개가 넘어요. 호시 2,000개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저도 여기는 갔다 왔어요. 집 근처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많아서 다 안 찬다. 망한다. 너무 많아. 딱 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또 심리가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투자자들이 망설이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러고 공실률이 50%가 넘어갔습니다. 다 비어 있었어요. 다. 싹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미분양도 싹 사라집니다. 갑자기 1년 6개월 사이 갑자기. 그러고 2021년도 초에 딱 들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유원 테크노밸리를 가보시면요, 아무리 뺑뺑이 돌면서 돌아도 공실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실이 2,000개가 넘는데 공실이 한 개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없어요. 공실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2021년 초에 거래가 하나가 일어나는데 평당 950의 거래가 일어납니다. 차익이 얼마죠?
300. 40평 기준으로 얼마죠? 네. 그래서 실제 케이스가 38평짜리였는데 P만 1억 1,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팔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갖고 부동산에서 또 전화 와요. 1억 3천에 팔아. 이미 팔았는데. 팔았어요. 1억 3천이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부동산을 물어보면요, 물건이 딱 3개 나와 있는데요, 2억에 나와 있습니다. 2,000개 중에 3개 나와 있고 2억에 나와 있습니다. P만. 얼마 투자한 사람? 2,600 투자한 사람. 거의 10배 가까이 수익을 본 거죠. 그렇죠? 근데 얘도요. 요 시기는 힘들었다니까. 그렇죠? 2016년도 초기에 분양받았던 사람들 힘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왜 올랐을까요? 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2016년도에 650에 2,000개를 분양을 해서 2020년도까지 준공 때까지도 미분양이었고 공실률이 50%가 넘어가는 현장이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공실이 싹 사라지고 분양 물건도 싹 사라지고 시세 차익이 갑자기 이렇게 점핑이 됐을까? 우선 정부에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알 수 있으면 우리 다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수 네. 이때 부산 신도시에 토지 보상이라고. 그래서 아까 2,200개의 실입주자들이 여기 공장이나 뭐 기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알아보러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수지 대리님 손님 중에도 교산에서 이번에 시기 미사 쪽 시기 놓쳐가지고 얘기하시죠. 유언과 자기가 그때 시기 놓쳐서 못 받아서 이제 비싸서 못 들어간다고 엄청 후회하세요. 전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이 사람 별내까지 왔어요. 입주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봐. 이제 나중에 교산이든 저기 왕숙이든 거기서 뭐 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전화를 하시다 보면. 그럼 그 사람한테 그냥 과감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했던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합니다. 죽겠다. 자, 그러니까 이 교산이 2021년도 초에 토지 보상이 일어나니까 이 유원 테크노밸리라는 데가 떡상한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 보면 요걸 왕숙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잖아. 일단 왕숙 기업체 몇 개? 10,000개. 교산의 몇 배? 5배죠? 교산 2,200개. 여기 10,000개, 1,700개인가 그래요. 10,000개. 5배요. 공급량 몇 대 몇이죠? 공급량 똑같죠? 공급량 똑같아요. 미사 16개, 남양주 15개. 똑같아요, 공급. 똑같죠? 수요는 5배가 나는데 공급은 똑같다. 냄새 나죠, 이거. 돈 냄새 나죠? 그런 냄새 많이 납니다. 그리고 21년 말에 12월부터 이 왕숙지구 토지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이 호재를 가만히 둘까요? 여기서 봤는데 오르는 걸.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걸 눈으로 봤는데 이거보다 더 큰 호재가 있는데 이걸 놓칠까요? 못 놓칩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기 별내, 갈매, 다산 쪽에 어마어마하게 투자 수요가 몰린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아직 왕숙지구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걔네들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요, 평당 1,500, 1,600 금방 가요. 그러면 평당 내가 1,000만 원 넣었어. 내 투자 금액이 뭐 내가 이빠이 하다 주고 샀는데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평을 2억 주고 샀어. 그렇죠? 시세 차이 500 보면은 얼마죠? 10억이에요, 10억. 시세 차익을 그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아파트보다는 지산밖에 없습니다. 왜?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요. 아파트 10억짜리 사는데 내 돈이 6억이 들어가요. 6억이면요, 지산은 60억짜리를 줘요. 그렇죠? 그럼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60억짜리 지식장센터가 70억 되는 게 빠르겠어요? 엄청 빠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좀 실패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그 시기의 문제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조금 안 좋았던 현장들은 지금까지 안 좋은 현장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하나 있네요, 동탄. 동탄을 가보시면요, 여기 뭐 실리콘 앨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 많습니다. 거기가 몇만 개 호실이 있는.
지금 기흥도 현재는 안 좋은 상황. 뭐 기흥도 뭐 딱히 좋지는 않고요. 지금까지는 기흥 뭐 동탄 그 옆쪽으로 뭐 저기 오산 평택 뭐 이런 쪽 있죠. 이쪽이 공급이 너무 과다하게 많습니다. 지식사한테서 공급이. 이제 호재라고 하면은 거기 현대하고 삼성이 들어간다라는 호재가 있는데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딸려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비 수요는 있는데 뚜렷한 확정 수요가 없어요. 확정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3만 호가 넘어요. 공급이. 우리 여기 몇 개죠? 그럼 의정부 전체 몇 개죠? 한 1,600개밖에 안 돼요. 하나 더 있으면 2개니까 1,6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의정부 전체에서 1,600개밖에 안 되고, 그렇죠? 남양주 전체에서도 한 6, 7천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탄에 3만 개가 넘어요. 너무 많아요. 진짜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너무 많이 풀리면 아무리 호재가 좋아도 그게 차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럴 때는 항상 좋은 호실부터 차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데도 좋은 호실 확보하면 괜찮습니다. 동탄에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있어요? 거기가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나중에 홍성 부장님 한번 초빙해가지고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랑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분양은 또 어떻게 됐고 지금 시세는 어떻고 진짜로요. 이렇게 다니다 보잖아요. 동탄 거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 엄마도 동탄 거 받았어요. 진짜 영업을 잘했나 보네요. 동탄 영업을. 컨셉이 좋았어요. 그리고 모델하우스가 진짜 삐까뻔 해줬겠어요. 현대 그리너리는 저리 가요. 동탄도 어떻게 오를지 모르는 거지. 그렇지. 동탄도 아직은 시기가 아닐 뿐이지 언젠가는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경제 전반적으로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몰라요. 근데 약간 좀 중단기적으로 굉장히 허리가 별로 없잖아요. 네. 대비 수요만. 네. 그래서 좀 약간 지금 한 4, 5년은 좀 없지 않나요? 그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상황은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되는 현장이든 안 되는 현장이든 이런 우리가 그 시기까지도 같이 좀 진단을 해주면 되게 좋다라는 거죠. 남양주가 뜨거웠다고 했잖아요. 떼돈 벌었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그 우리 만나가지고 여기 거는 진짜 돈 버는 거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무조건 돈 벌까요? 이것도 들고 있으면 낭패 봐요. 빨리 팔아야 돼요. 언제 팔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얘기해주면 좋아요. 남양주 너무 뜨거워요. 지금 왕숙 때문에 뜨거워요. 근데 왕숙 때문에 다 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 왜 그럴까요? 또 내부 사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왕숙에서 만개 업체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 만개 업체 중에 토지 보상 받은 기업체 몇 개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땅 주인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땅 주인이지만 토지 보상으로 안 받고 대토 받았을 수도 있거든.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전제를 이 10,000명이 토지 보상을 받은 걸로 전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신경을 써야 돼.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 건 대토예요. 대토가 뭐죠? 토지 바꿔주는 거. 여기 갖고 있는 거를 나중에 여기 이제 다 떨어지면은 이제 그 토지를 다시 준다라는 게 이제 대토인데, 그렇죠? 이 왕숙에 대규모로 지식변호센터 단지가 들어갑니다. 산업단지가 들어갑니다. 테크노밸리 같은 거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는 조건으로 태견하고 구리에서 합작으로 하던 1조 공사가 무산됐어요. 이 왕숙 때문에. 그만큼 큰 규모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기가 중요하더라. 시기가 언제 들어갈까요? 토지 입찰이 23년도입니다. 네, 토지 입찰이 23년도면은 아파트 먼저 짓고 지식산업센터 짓겠죠. 아파트 준공 언제? 27년 이후에. 그럼 이때부터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빨라야 2030년도는 돼야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매를 해야 돼요? 남양주 거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요 시기에 분양을 하시면 돼요. 왜? 얘가 분양가가 얼마가 나올지 예상이 되죠. 주변 시세들 반영해가지고 분양을 할 거 아니야. 얘가 1,500에 나와. 그럼 우리도 그 언저리에서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린홀이 여기 나홀로동이야. 여기에 단지 막 15개, 20개 들어오면은 얘 완전히 작살납니다. 누가 써 이거? 다 일로 들어가지. 그죠? 그래서 그 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가 요거 분양을 당첨이 되시면 뭐 여기 토지 보상 일어나면 얼마 오를 것 같고요. 토지 입찰 일어나면 얼마 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입주 시작하면 얼마 또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시기를 놓치시면 이때까지 가지고 가시다가 여기서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아예 계획을 다 말해주는 게 조금 더 신뢰가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뭐 눈가리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의정부도 제가 그 브리핑하면 그러잖아요. 좋아요, 의정부 너무 좋아요. 이 왕숙지구 토지 보상 시작하면 제가 이 의정부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봤거든. 교산에서 갈 데가 없어서 별내까지 오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싸지도 않아. 미사 1100, 1200인데 그린홀이 그래봤자 1000만 원이죠. 3, 4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라.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교산에서 별내까지 15km가 넘어요. 근데 왕숙에서 여기 밀라가이시까지는 10분밖에 안 걸려요. 10km밖에 안 돼요. 근데 가격이 반값이잖아. 교산에서도 그렇게 크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데도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별내까지 왔는데 왕숙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고. 우정부 넘어서 양주 포천까지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현장을 확신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얘기는 해줘야죠. 또 얘기는 해줘야죠. 지금 분양을 받았어. 21년도에 분양을 받았어. 준공이 언제야? 22년 12월이에요. 요 사이에 전매를 할 수 있으면은 해. 근데 시세 차이가 크게 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봤자 호실당 1000만 원. 호실당 1000만 원이라 그래봤자 뭐 평당 25만 원 버는 건데 거의 부피라고 봐야죠. 그 정도면. 그렇죠? 이때까지는 크게 메리트가 없겠지만 이 이후부터 피가 많이 붙기 시작을 할 텐데 뭐 때문에? 왕숙지구 토지 입찰 시기가 23년도잖아요. 그러면 여기 6개월 정도 시간이 뜬단 말이야. 얘기하라고. 6개월 정도 시간이 떠서 이때만 잘 버티고 나면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끝매종도 항상 시켜줘야지. 그래도 언제까지는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27. 언제? 27년. 얘도 마찬가지로 27년. 왕숙도 27년에 뭔가가 일어나지만 의정부도 27년 시기에 뭐가 일어나죠? 네, 법주타운이 준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런 이유로 이때 가져가시고 이때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계획을 다 세워주시는 게 고객들한테 조금 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도 떳떳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27년에 왜 팔아요? 법조타운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가지고 있어봤자 이제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기회비용 생각해서 팔고 다른 거 해야지. 투자 27년도에 왕수거 들어오면 왕수거에 받아야지. 교산거 들어오면 교산거 받아야지. 6개월이면 텀도 그렇게 긴 건 아니죠. 6개월이면 짧은 거예요, 텀이. 긴 건 아니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미사하고 이 별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저께도 별내 얘기를 했죠. 미사하고 별내 얘기를 했죠. 잘 되는 얘기도 별내하고 미사에서 하고 안 되는 얘기도 미사하고 별내에서 했어요. 이게 뭘까요? 끝까지 가기까지. 네, 시점의 문제고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한 끗 차이네요. 그래서 시점 차이고 지금 잘 안 되는 그 손님이 지금 뭐 어디를 투자를 했는데 잘 근데 그건 주식사무소에 또 뿐만이 아니에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뭐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좀 어려워서 그럼 고객님 제가 거기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찾아봐. 기사 몇 개만 두들겨 보면 왜 그런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좋은 이유가 뭐야? 주식보다 부동산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정부 정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기사나 뉴스 같은 거. 네. 우리가 보는 정보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근데 회사 정보는 막 어렵게 써 있잖아요. PER이 어쩌고 지랄이고 막 써 있잖아요. 못 알아들어. 모르는 사람들. 근데 부동산 그 뉴스만 틀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그 주식은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 증권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그 전부터 이미 다 반영이 돼가지고 뉴스 뜨면 이제 팔아야 되는 시기야. 늦어. 근데 부동산은요 아직까지도요 뉴스 나오면 그때 사도 안 늦어요. 진짜. 그래서 부동산이 편해요. 뉴스 딱 떠. 대문짝 나오게 뭐 3기 신도시 발표됐대. 그냥 그날로 부동산 가셔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뭐 빌라 같은 거 하나 사놓으시면 무조건 돈 법니다. 아직까지 그래요. 안정성이 더 있는 거죠 주식보다. 그렇죠. 그리고 뭐 땅이라는 게 남는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주식은 상패되면 완전 주식 조가리가 되지만 땅은 그냥 내가 거기다 원두막 짓고 살아도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식산업센터 만원 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제가 그저께 우리 우리 이세진 과장님 친구분 있어요. 최 대표님이라고. 그분하고 술을 먹는데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들은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이걸 공유를 좀 같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집을 내놨는데 요거를 팔아주시면 대신에 수수료는 안 주시겠대요. 무슨 소리? 20몇 억짜리 집인데 수수료는 한 푼도 안 주시겠대요.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돈을 다 투자하시겠대요. 그게 더 크죠. 분명히 네. 많네요. 다 투자를. 27억을 투자한대요? 아니죠. 거기 이제 전세 빼고 대출 빼고 하면 한 10억 정도 나오는데 10억을 다 투자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막 나누는데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자기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동영상을 저한테 딱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동영상 딱 보면은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이면 유튜브 채널에 뭐 나와요? 유튜브 동영상에 뭐 몇 평인지 나오고, 그렇죠? 가격 나오고, 나와서 이 집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막 떠들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딱 동영상을 딱 켰는데 집 안 나와요. 금액도 안 나오고 몇 평인지도 안 나와. 딱 켰는데 이게 화면이에요. 그러면은 별이 이렇게 떠 있는 밤 하늘을 파노라마로 이렇게 찍은 영상이 딱 뜨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해요. 동영상이. 감성 밤하늘을 네, 그 집은 문 열고 나가면 테라스가 있고 그 테라스에서 그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파토스죠. 그리고 제가 진짜 강한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몇 평이고 이거 평당 얼마가 오르면 얼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몇 평인지 얼마인지 방이 몇 개인지 안 찍어. 그런 감성적인 것들만 찍어놨어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그 아지트가 있어요. 그 방을 지하에. 그래서 친구들 불러서 술 먹을 수 있는 그 아지트 집중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맑은 공기에 밤하늘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아지트도 있고 이런 걸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참신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어저께 브리핑 할 때 제가 약간 그런 방법을 좀 써봤어요. 그 대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얼마를 절감할 수 있다, 얼마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직원들이 좋아할 거다. 네. 시야도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명함을 줬을 때 그 명함에 이 건물 이름이 나오고 이 건물은 여기 의정부에서 이제 그 뭐죠 랜드마크가 될 건데 여기서 일한다는 프라이드도 가질 수 있고 직원들도 거기서 일한다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고 밑에 이제 광장 형식으로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좋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해봤어요. 그래도 돈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먹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감성을 우리는 콜을 하는 거니까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멘트들을 조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오그라들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을 하지는 못할 것 같더라도 써놓고 변형을 해서 쓰면 되거든요. 저도 한번 써봤어요. 조금 오그라드는데 그래도 써왔으니까 얘기는 할게요. 지금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결정을 200번을 내린다고 해요. 밥을 먹을지, 밥을 뭘 먹을지, 지금 일어날지, 화장실을 지금 가야지, 좀 이따 갈지, 이런 결정을 하루에 200번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은 좋은 결과물이 되고 또 어떤 결정은 안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전화를 끊지 않는 게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고객하고 어떻게 할까? 오그라들어서 못하지. 근데 담백하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이 너무 바쁘셔서 어느 순간부터 꿈을 잊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현실이 바빠서 어느새 꿈을 저버리셨나요? 그 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멘트가 있으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요 좀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맨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에 한정해서 클로징 하지 마세요. 오늘 내 방 하는 거, 오늘 내 방을 잡는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이 사람하고 인연 맺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또 전화했을 때 이 사람이 내 전화를 피하지 않게끔 전화를 끊어보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